메리의 사랑을 이제 얻었기 때문에 아, 이 새끼 봐라. 아, 그런 거예요? 자, 그렇다면 대체 왜 로맨스 영화로 보시지 아니요? 자, 자, 대체 그럼 왜 이걸 로맨스 영화로 안 보신 거죠? 로맨스로 보기에는 결론적으로 그냥 끝에 갔을 때 남는 게 가족밖에 안 남지 않았나 고 생각을 해서 로맨스는 곁다리고, 사실 곁다리라기엔 양이 좀 많긴 한데 근데 나중에 갔을 땐 결국에 메리도 그냥 가족의 일원으로만 표현이 돼 있는 거지. 뭔가 팀의 전체적인 서사가 성장과 가족애가 남는 느낌이지 않았나 싶어서, 저는 명장면도 사실은 이 작품의 명장면은 그 아버지랑 손잡고 바닷가로 다시 뛰어가는. 근데 그게 너무 저는 울림이 컸다는 이유는 대사도 없어요. 그냥 몽타주로 아마 나갈 거야. 그냥 풀샷으로 아마 나가는 거야. 애기 얼굴도 잘 안 보여요. 근데 그냥 그 실루엣만 보고도 약간 확 내려가더라고. 약간 가슴에 울림이 있는 거죠. 이게 뭔가 짠. 그래서 이거는 좀, 그래서 이게 오히려 나한테 가장 큰 울림을 줬으니까 이건 로맨스 작품이 아니지 않나? 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었어요. 오케이. 근데 사랑이 이루어지냐 이루어지지 않냐만 이렇게 딱 놓고 봤을 때는 사실 로맨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메리가 가족의 일환으로 나중에 표현이 된다. 근데 어찌 됐든 팀이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자신이 뭐 새로 꾸려나가야 하는 가정과 기존의 가정, 뭐 동생과 아이든 아버지와 새 아이가 되었든 뭔가 자기가 사랑을 선택했을 때 생겨나는 어떤 결과물, 결실? 이런 걸 전 선택했다는 기분이 들어서, 그렇게 보면은 이거는 결국 사랑을 선택한 거 아닌가? 물론 저는 그 아버지와 아이의 손잡고 뛰어가는 장면을 보고 많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로맨스라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동생 얘기 나오죠? 아이도 사실 그렇고 동생도 그렇고 다 가족 얘기잖아. 아, 그쵸. 그러니까 레이첼 메리는 그냥 그냥 지나가는 과정 중에 하나였던 걸로 그냥 표현이 됐던 것 같고, 나머지 모든 상황들은 다 팀의 가족 이야기 아닌가. 팀의 가족 이야기다. 오, 이렇게. 이쯤에서 제 3의 의견을 떠올랐어. 너무 이거는 멋있게 들어서 탐나, 저거. 로맨스도 아니야. 가족 얘기도 아니야. 생각해보니까. 생각해보니 이거는 띨띨한 남자의 성장 이야기인 거야. 능력을 갖게 되면서 능력을 갖게 되면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일인데, 그 중에 로맨스도 그 중에 하나고,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한 어떤 가족과의 관계, 이런 것도 하나인데, 결국에는 이 남자가 맨 처음에는 능력을 갖고서 슈퍼맨처럼 이것저것 막 해보고 장난도 쳐보고 막 하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그 능력으로 운 좋게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해서 아이도 갖고, 그런데 어느 순간은 아버지의 조언을 따라서 하면서 결국에는 능력을 더 쓰지 않잖아요. 슈퍼맨이 이제 능력을 반납하고 평범하게 하루를 살겠어라는 이런 지혜로운 깨달음을 얻는 그런 과정. 이것이 바로 띨띨한 남자의 성장기 아닐까. 그래서 어바웃 러브가 아니라 어바웃 타임이다. 타임. About time. 저는 그래서 로맨스 작품은 아니다. 이게 대한민국에서 잘못 카테고리가 분리된 거다. 말리면 안 된다, 재원아. 하지만 이게 주를 이루고 있는, 관통하는 서사가 로맨스이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썸네일도 사실 그죠. 비 맞고 있는 레이첼 메가 썸네일을 뭘로 선택을 하냐? 이 영화에서 가장 주가 되는, 관통하고 있는 그렇긴 하지. 주제. 사랑이다. 남녀의. 저는 그래서 제 명장면은 완전 그냥 로맨스 장면이었거든요. 팀과 메리가 처음 만나는 장면. 식당 앞. Yes. 메리가 딱 나오잖아요. 살짝 이렇게 허당기 이렇게 있는, 살짝 비치고 오면서, 그때 메리가 살짝 내려오면서 뒤에서 빛이 이렇게 맞아. 후광처럼 할 때, 왜 사람이 살다 보면은 이렇게 머리에 각인되는 찰나의 순간 있잖아요. 팀한테는 그 순간이 그거지 않았을까. 있어. 잊혀지지 않는 그 찰나의 순간. 그래서 저는 나까지 메리한테 반하는 기분이었거든요.
자체 슬로우로 걸리는 듯한 느낌 한 번씩 있잖아. 그니까요. 있었어. 그 친구가 그랬었어요. 그 순간 급식을 받아오는 그런 순간이었는데 그 친구만 이렇게 빛이 났어. 너무 잘 알아요. 저 완전 짝사랑 장인이거든요. 아. 그런 순간이었구나. 명장면. 그래서 아까 앞에서도 잠시 말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팀한테만 남아있는 기억이 된 게 좀 아쉽다. 그러네. 저는 소소한 거일 수 있는데 그 팀한테 아버지가 어드바이스를 해줘요. 시간을 돌리는 능력으로 하루를 이렇게 다르게 살아봐 이러면서 하루는 그냥 평범하게 하루를 살아라라고 얘기하고 그날을 다시 돌아와서 좀 더 여유 있게 마음을 열고 사랑 뭔가 느낄 수 있는 걸 느껴봐라 이런 느낌으로 말을 하면은 그 팀이 아버지의 말씀대로 하루를 살거든요. 첫날은 그냥 평범하게 하루를 살고 하니까 너무 힘들었어. 누워서 베리 터프데이라고 막 얘기해요. 너무 힘든 날이다. 근데 다음날 같은 걸 하는데 막 웃으면서 얘기하고 뭐 예를 들어 물건을 사러 가서도 그 점원 눈을 마주 보면서 뭐 얘기하는 그런 느낌을 하고 좀 더 하루를 좀 여유 있게 살고 밤에 자려고 누웠을 때는 굉장히 오늘 좋았던 날이야. 원더풀 데이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시선 어떻게 하루를 지낼 것인가 하는 태도가 바뀌면 사실 굉장히 많은 게 바뀔 텐데 그런 거를 보여주는 장면 그게 너무 인상 깊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감독이 이제 그걸 찍을 때 카메라를 좀 다르게 해서 그냥 첫날 평범한 하루는 굉장히 넓은 샷으로 지루하게 보는데 두 번째 샷에서는 두 번째 하루를 뭔가 느끼고 사람들을 더 찾아보고 웃고 하는 날은 찍을 때는 사람들의 클로즈업 들어가고 표정 들어가고 점원 얼굴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바쁘게 살면서도 사람들을 보고 웃으면서 인식하면서 살아라 뭐 그런 얘기잖아요. 그게 너무 와닿았어요. 우리 딸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인데 아직 듣고 있니? 나중에 보겠지. 보겠지. 유튜브 20분을 됐을 때. 유튜브 지금 제한 시간이 1분이기 때문에 오프닝 하면 끝날 것 같아요. 이 부분만 딱 잘라 타임라인으로 누가 걸어주시면은 바쁘게 살면서도 사람들을 보고 웃으면서 인식하면서 살아. 그래서 저 무슨 유튜브 해석 중에 본 건데 메리가 엄청 옷 여러 번 갈아입으면서 이 옷 어떻냐, 저 옷 어때? 막 이거 물어보는 장면 있잖아요. 팀한테는 이게 자기가 여러 번 되돌릴 수도 있는 하루니까 어떤 옷을 입어도 상관이 없고 이런데 메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최선을 다하고 그냥 자신의 이걸 다 하고 싶어서 그렇게 신중에 신중을 가했다. 뭐 이런 해석이 있더라고요. 굳이 그 씬을 넣었다는 건 그런 걸 표현하려고 넣은 거긴 하겠지. 혹은 그가 메리의 사랑을 이제 얻었기 때문에 쉐기 봐라. 그런 거예요? 가족의 일원으로서의 그냥 그에 대한 생각이 아니었는가. 그냥 그만큼 편해졌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한. 저도 약간 후자의 얘기에 동감해요. 약간 그 부분은 가족 라이팅을 당하셨어요. 그냥 결혼한 사람들이 겪는 약간 소소한 그런 포지션의 변화. 약간 서로 무뎌지면서 그런 정도로 했고 생각했고 약간 뭘 입어도 예쁘다 이거겠지. 그거 아니고 급하게 막 힘드니까 그냥 네. 인정. 네. 네. 가족과 이 로맨스의 논쟁은 뭐 끝났지만 가족 얘기는 되게 잘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이분이 러브 액츄얼리 때도 그랬고 노팅일 때도 그렇고 가족을 다룰 때 감정선 안 꼬는데 가족들은 한 번씩 꼬아. 노팅일 때도 동생이 휠체어에 아마 있을 거예요. 좀 휴그랜트의 동생으로 나오시는 역할분이 아마 그럴 거고 여기서도 가족 얘기가 다 캐릭터들이 다 되게 다르잖아요. 가족들이. 근데 되게 잘 뭐라 해야 되죠? 합이 좋다 그래야 되나? 그런 느낌으로 보여지는 이거를 엄청 잘 표현을 하는 사람 같아요. 감독이 항상. 전 그래서 저 가족적인 느낌을 더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저는 보면서 남자 주인공의 삼촌이 약간 지적인 치매인가? 하여튼 뭐 약간 좀 뭔가 그런 게 좀 떨어지는 분인데 그런 분이 동등한 가족의 일원으로 몇 년간 문제 없이 살면서 잘 행복하게 사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했어요. 영국이라는 나라 사람들은 그냥 똑같이 원오브댐으로 생각하는 것 같고 그게 좀 부럽기도 하고 그게 이제 좀 우리나라는 되게 치열하게 뭔가 막 해야 돼
이런 게 많은 나라인데 비해서 그 나라는 좀 느리면서 뭐 이럴 수 있지 약간 그런 태도의 차이가 아닐까. 그렇게 좀 너무 좀 부러웠어요. 표현 방법을 되게 잘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안 대하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런 걸 하면 약간 좀 특별하게 대하려고 그러고 좀 명칭을 자꾸 쓰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외국은 그런 게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약간 저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되게 구분 짓는 걸 잘해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그게 좀 차이가 있는 거죠. 되게 가족 이야기 같지 않아요? 이게 저는 그래서 어쨌든 특수한 그런 서사의 타임슬립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묻어나는 것들이 더 와닿게 만드는 요소가 아니었나 싶어서 안 그래도 이제 저희 스태프들끼리 이제 이거 타임에 대한 얘기를 좀 about time이니까 그래서 했는데 이제 출처가 정확하진 않으나 출처는 정확하지 않으나 저희 이제 훌륭한 저희 구름이라는 저희 멤버가 좀 찾았습니다. 타임슬립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인해 과거 혹은 미래로 떨어지는 것. 보보경심료 뭐 그런 건가 보다. 타임리프는 자기 의지에 따라 자유자재로 과거나 미래로 이동하는 능력을 지닌 것. 이게 타임 리프네 그럼. 그렇네요. 타임루프는 일정한 시간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는 것. 타임워프는 과거나 미래의 일이 현재에 뒤섞여서 나타나는 시간 왜곡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타임과 관련된 시간 여행을 소재로 한 작품들이 많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전 시간을 이용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쨌든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거를 소설이나 시나리오는 건드릴 수 있으니까 거기서 오는 재미를 많이 극대화하지 않았나. 근데 저는 사실 루프가 더 재밌어요. 루프 작품 중에서 저는 사랑의 블랙홀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93년도. 전 나중에 봤죠. 나중에 공부하느라고 그냥 찾다가 나중에 본 건데 사랑의 블랙홀이 빌 머레이 아저씨가 나오는 건데 계속 똑같은 하루를 계속 보냅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 굉장히 큰 교훈을 어릴 때 얻었었고 그래서 약간 근데 이게 내용이 나오네요. About Time에 아버지가 하루를 계속 다시 살아봐 하는 그게 좀 극대화돼서 나온 얘기지 않나? 빌 머레이 아저씨가 갑자기 이 미국인 성촉절인가? 6시에 갇혀요. 매일 6시에 눈이 떠지고 다시 시작되는 반복되는 삶을 하면서 처음에 몰랐다가 알게 되면서 이제 온갖 거 다 해보는 거지. 근데 이게 결론은 아마 스포라서 아마 얘기하면 안 될 거예요. 어쨌든 사랑의 블랙홀이 힌트입니다. 사랑. 이런 게 로맨스지. 저는 미드나잇 인 파리. 그게 타임 뭐야 그럼? 여기 굳이 따지자면? 타임 슬립이라고 봐야 과거로 될까요? 간 거니까? 갔다고. 근데 이 사람도 막 자기도 모르는 채로 가는 거니까 왜 자기가 갔는지 모르는 거니까 걔가 뭔가 파리에 대한 환상을 환상을 갖게 해준 비 오는 파리에 대한 환상을 갖게 해준 영화기도 하고 이게 타임슬립물이니까 주인공도 자기도 알 수 없는 이유로 간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같이 꿈꾸면서 보게 된 되게 그런 황홀하게 봤던 작품입니다. 이 남자가 임자가 있어. 임자가 있어. 있어. 약혼녀가 있는데 그게 이름이 레이첼 메가담스. 거기도 나와? 네, 네. 맞아요. 약혼녀로. 근데 이 사람이 피카소의 뮤즈를 사랑하게 되는 외도하는 거네요? 그쵸. 근데 어떤 뜻이 숨겨져 있다 거기에도. 저는 그냥 단순하게 이거 말하면 너무 제가 옛날 사람 같은데 이휘재 씨가 나왔던 네? 인생 게임이라고 아세요? 모르세요? 아니요, 몰라요. 빠밤 빰빠밤 빰빰빰 빰빰빰 안해 바로 그거. 그래 결심했어. 맞아요. 아시네요. 영화는 아니고 MBC 일요일 밤에 한 코너였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떤 남자가 사항을 맞닥뜨린 다음에 결정을 하는 거지. A라는 결정과 B라는 결정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이제 결과를 이렇게 재밌게 보여주는 건데 사실 누구나 삶을 한 번밖에 못 살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을 한 번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게 타임 루프와 비슷한 게 아닌가. 나비효과라고 영화가 있는데 비슷해요. 어떤 남자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시간을 거슬려서 옛날로 가. 상황을 고치기 위해서. 근데 할수록 상황이 나빠져요. worse and worse 나빠져서
되게 비극적인 결말로 끝나는. 되게 많습니다. 어쨌든 닥터진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나인. 나임도 있고 로맨스에서 많이 쓰이잖아요. 시간 여행이라는 소재가. 그 왜 좀 많이 쓰일까요? 사랑을 하면요 매 순간 후회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누군가와의 연애에서 너무 멋있는 말이다. 다시 매 한번 순간-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저 내려주세요. 얼굴 한번 원샷 차. 좋습니다. 저는 여기 봐주세요. 이렇게 여기. 사랑을 하면요 사랑을 하면은 매 순간 후회의 순간들이 쌓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행복한 순간도 쌓이겠지만 매 순간순간이 후회가 되기 때문이죠. 너무 귀여. 더 사랑할 수 있었는데 뭔가 더 좋은 말 할 수 있었는데 더 좋게 해줄 수 있었는데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죽어도 모자란다고 느끼는 게 사랑이라는 거니까 약간 이제 그런 후회 순간들이 연속으로 쌓이는 거죠. 어쨌든 사랑은 그런 감정들이 쌓이니까 이 로맨스 작품에 이런 것들이 좀 쓰면 약간 자극이 톡톡 주는 게 아닌가. 예전만 해도 로맨스 영화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보다. 그렇지 않나요? 맞네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2012년 박스오피스 10개 순위에서도 3개나 이제 늑대소년, 내 안의 모든 것, 건축학개론 아, 진짜? 있었는데 2022년에는 헤어질 결심 하나 이렇게 있었어요. 저희. 로맨스 영화는 왜 줄어들었는가에 대한 얘기는 파트 3에서 또 얘기를 해보시죠.